자, 드디어 지난 2일 신학기가 시작이 됐죠. 그래도 작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원격 수업과 병행하긴 하지만 그 정상 등교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그 때문에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텐데요. 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인천광역시 교육청 이상훈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자주 뵙는 분이시죠? 이상훈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굿모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힘드시죠? 네, 조금 힘들긴 하는데 아직 학교가 또 활기차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예, 즐겁습니다. 네, 즐거우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요. 아침에 이렇게 방송 인터뷰하는 것도 즐거우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네, 네, 드디어 2021년 신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참 그 별 탈 없이 그 입학식도 진행이 됐고 또 네, 네,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그 정상 등교도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 좀 지난, 해주세요. 네, 네, 지난 네, 3월 2일 인천의 모든 학교가 그 새학년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렇죠. 네, 오랜만에 정말 학교가 활력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당분간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학생은 매일 등교를 하게 되고요. 네, 그 나머지 학년들은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하면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예,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이번 음, 주에 모든 학생들이 한 번 이상은 학교에 등교해서 음, 새로운 선생님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네요. 네네.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 변수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교육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또 우리 학생들의 배움은 즐겁게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이제 신학기 개학을 맞이해서 관내 모든 초등 특수학교에서 책과 함께하는 그 네네. 두근두근 첫 등교 책날개 입학식을 실시했다고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이 책날개 입학식 소식을 교육감님께도 제가 들었던 것 같기도 아, 한데 예, 네네네. 예.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책날개 입학식. 네, 책날개 입학식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모든 신입생들의 이제 학교의 등교를 입학을 축하하면서 그림책 2권,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독서 가이드북으로 구성된 책 꾸러미를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해주면서 진행하는 입학식입니다. 음, 사실 지난해에도 올해처럼 이러한 책날개 입학식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어, 실시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었는데 예, 예. 올해는 다행스럽게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신입생들이 등교가 가능해지면서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책날개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에 이제 좀 덧붙여서 예, 예. 학교별로 이렇게 꾸러미만 선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 뭐 학교별로 책 읽어주는 교장 선생님, 그리고 앞으로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책을 읽겠습니다 하는 독서 서약, 오, 이런 특색 있는 행사를 같이 운영하면서 예,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사실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책 읽는다고 그러면 참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무척 그렇죠. 좋아했고, 또 도성훈 교육감도 예, 연수구에 있는 청량초를 직접 찾아가서 예, 예. 신입생 한 명 한 명에게 책꾸러미를 나눠주고, 음. 또 1학년이 그때 거기가 4반이었는데 모든 교실을 다니면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이 직접 그 책을 읽어주신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야, 조금 역시 살짝 저기, 분장도 하시고, 네, 근데 이제 긴장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왜냐면 국어 선생님 출신이시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아유, 그래도 참. 아이들 앞에 오랜만에 서시니까 긴장을 살짝 하셨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이러한 네, 책날개 입학식을 네. 이제 시작으로 해서 책 읽는 도시 인천 사업을 앞으로도 좀 꾸준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펼쳐 나가겠습니다. 네, 책하고 관련된 사업을 펼쳐주시는 것은 네, 이건 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책에 대한 관심도 좀 더 생길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예, 좋네요. 예. 자, 그리고 그 요즘에 그 유명인들의 학교 폭력 이슈, 그 학교 폭력이 이슈가 되면서 네, 그 네, 우리 아이들은
현재 그 상황이 어떠한지 좀 이제 걱정이 좀 되는데요. 네네. 그 위기 학생들을 사전에 발굴을 하고 또 네네. 학교 폭력 예방을 어떤 식으로 강구할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네. 예,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학교 폭력 그 미투로 시작된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예. 또 우리 학교에서도 사실 빈번하게 이렇게 학교 폭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음. 과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신체적 폭력에서 이 주를 이뤘다면은 최근에는 또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과 같은 양상으로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학교 폭력 문제는 사실 이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예전처럼 음. 피해자에게는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씻을 수 없는 상처 그리고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에 절대로 뭐 학창 시절에 있을 수 있는 일 정도로 생각해서는 이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폭력은 예방 그리고 위기 학생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피해 학생이 생겼을 경우에 이런 피해 학생들을 심리적, 정서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것 이것들이 모두 다 중요한데요.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1년에 모든 교육지원청에 이러한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 기관을 설치하고요. 어. 또 위기 학생들을 선별하고 이런 관리하는 역할까지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맞춤형 심리 정서 상담을 진행해서 학교 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이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에서 좀 상담 공백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누구에게 말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좀 온라인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카카오 채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 카카오 채널에서 답변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답변은 뭐 심리 상담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아, 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뭐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들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또 정신 건강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면서 심리 방역 창구로 아주 활발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사례들이 교육부에서 주최한 제10회 위 프로젝트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기관 부분 최우수상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상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보면은 인천시 네. 교육청이. 자, 우리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예,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학교 폭력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뭐 최선을 예. 다하고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굉장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그 뭡니까? 다문화 학생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네, 그 외국인 주민과 그 다문화 과정 증가 때문에 인천 지역의 다문화 학생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네, 네, 이에 대비하는 그 선제적인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 그 다문화 학생 그 밀집 학교의 그 학급당 학생 네, 수 네. 감소 이 학생 수 감소도 좀 새로운 과제로 등장을 했다고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인천의 이 다문화 학생이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네, 2018년에는 약 7천 명 정도였고 2019년에는 약 8천 명, 계속 늘어나네요. 작년에는 약 9천 명, 예, 해마다 1,000명 정도씩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예. 그리고 또 최근 3년간은 이 산업단지가 있는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외국에 있다가 들어오는 중도 입국 학생이라든가 외국인 자녀들의 학생 편입학이 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런 다문화 학생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 언어 문제, 그리고 아무래도 낯선 우리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예. 사실 이 다문화 교육의 핵심도 이러한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주고 또 이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국내로 들어온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큰 어려움 없이 좀 생활할 수 있도록 인천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여기를 중심으로 이 기관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정확한 좀 정보를 얻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또 학습 정보라든가 이러한 정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학교로 찾아가는 다문화 상담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로 각종 자료들을 번역해서 제공하는 통번역 서비스 이런 운영들을 하게 되면서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학생 비율이 좀
높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 이 학교에서는 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수업이나 돌봄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요. 음. 올 3월부터 당장 다문화 학생 비율이 20%를 넘는 학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 교육청에서 그 학교 행정지원센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학교 행정지원센터에서 그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올해 그 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를 지원한다고요. 이 네, 네, 부분도 좀 맞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학교 먹는 물은 이제 급식이나 학생들의 음용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네. 정말 철저한 위생 관리가 매우 필요합니다. 음. 네, 그동안에는 이 학교의 수질 검사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네. 근데 올해부터는 이 학교 행정 지원 센터에서 총괄해서 수질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음. 이 수질 검사는 전문 기관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상수도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직접 물을 채수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예. 또 그동안에는 이 수도법상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물의 저수조 그리고 옥내 급수관에 대해서도 음. 수질 검사를 확대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좀 더 좀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수질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아니 오늘 저 질문이 좀 더 많은데 네. 이 질문은 또 어차피 우리 이상훈 대변인은 제가 자주 뵈니까 네네. 그때 또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변인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자, 지금까지 인천시 교육청 우리 이상훈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